새집에 들어간 행복도 잠깐, 우리에게 닥친 새집 증후군. 새로 들인 가구도 원인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건축이 일상에 스며들다. 스미마키. 안녕하세요. 건축에 대한 지식이 일상에 스며들다. 스미마키의 진행자 홈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축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스미마키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미마키님. 네, 안녕하세요. 건축 시공기술자 스미마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형 챔버법입니다. 매우 생소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집 증후군과 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새집 증후군. 이건 왜 생기는 건가요? 새집 증후군은 바로 건축자재, 가구 등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대형 챔버법은 특히 가구나 문 같은 대형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폼알데하이드 같은 물질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폼알데하이드. 생각만 해도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대형 챔버법. 매우 생소한데요. 이 시험을 모든 현장에 적용되는 시험일까요? 아닙니다. 실제 이 시험의 경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건 아니네요. 근데 폼알데하이드를 측정하는 점에서 실내 공기질 측정과는 비슷한 것 같은데 무슨 차이인가요? 실내 공기질 측정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 시험은 실내 공기질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실내 공기질의 경우 시공 완료 후 공간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측정하는 반면 대형 챔버법은 실제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설치될 제품의 유해물질이 공기 중에 얼마나 나오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기 전 제품 자체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조사, 검증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러한 시험을 통과한 제품들을 모아 만든 공간이 결국 최종 실내 공기질 측정에서 합격 판정이 나오는 거군요. 정말 중요한 시험인 것 같네요. 그럼 이 대형 챔버법 시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과정은 매우 체계적입니다. 먼저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스테인리스 강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커다란 방, 즉 대형 챔버를 준비합니다. 그 대형 챔버라는 공간에서 제품을 검사하는 거가 보군요. 그냥 바로 측정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시험체를 넣기 전에 챔버 내부를 깨끗하게 정화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배경 농도를 먼저 측정합니다. 그 후에 주방 가구나 붙박이장 같은 시험할 제품을 챔버 중앙에 넣고 밀폐합니다. 배경 농도 측정 과정이 사전에 진행을 하는군요. 그 다음은요? 배경 농도 측정 후에 실제 일반적인 지배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온도 25도, 습도 50%, 환기 횟수 시간당 0.5회를 일정하게 맞춘 상태에서 7일, 즉 168시간 동안 유지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시험체에서 오염물질이 충분히 방출되도록 하는 것이죠. 7일이 지난 후에 챔버 내부의 공기를 채취해서 폼알데하이드와 촘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분석하는 겁니다. 와, 7일 동안이나 진행한다니 간단한 시험이 아니네요. 그럼 이 시험에도 합격 기준이 있겠죠? 물론입니다. 7일이 지난 후에 측정했을 때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은 0.25mg/m 세제곱, 폼알데하이드는 0.03mg/m 세제곱미터 이하로 나와야 합격입니다. 주로 입주 전에 설치되는 주방 가구, 붙박이장, 수납 가구, 문 등이 이 시험의 적용 대상입니다.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대형 챔버법이라고 하면 왠지 다른 크기의 시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 소형 챔버법이라는 시험도 있습니다. 두 시험은 목적과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소형 챔버법은 벽지나 바닥재 같은 개별 자재 자체의 유해물질 방출량을 평가하는 것이고, 오늘 설명드린 대형 챔버법은 이런 자재들로 만들어진 완제품에 대하여 실제 우리 집 공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두 시험을 통과한 제품들이 설치되어 우리 집의 공기질을 형성하는 거죠. 아하, 자재 따로, 완제품 따로 꼼꼼히 검사하는 거군요. 이러한 체계적인 과정을 거친 후 건물이 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새집 증후군 논란이 종종 눈에 띄는데요.
이것 말고도 새집 증후군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또 있나요? 물론입니다. 실제로 건물을 시공 완료 후 베이크아웃이나 플러시아웃 등을 진행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베이크아웃은 실내 공기 온도를 높여서 대류 현상으로 인하여 외부로 빼내는 것이고 플러시아웃은 실내에 공기를 유입시켜 외부로 방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주로 시공 완료 후 베이크아웃을 많이 채택하여 진행합니다. 아, 베이크아웃과 플러시아웃 이런 것도 있군요. 근데 생각해보니 새 집에 입주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전, 가구들을 새로 사서 오실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입주를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만약 새로운 가구를 사신다면 가구를 고르실 때 친환경 제품을 고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기적인 환기라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역시 환기는 이전의 결로에서도 그렇고 사용자에게 있어서 좋은 영향이 참 많네요. 오늘 스미마키님 덕분에 새집 증후군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자분들과 관련 업종의 연구자분들의 노고를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대형 챔버법은 단순히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시험을 넘어 우리가 사는 공간이 건강하고 안전한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학적 검증은 소비자의 건강을 직접 보호하는 역할뿐 아니라 제조업체들이 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여 건축산업 전체의 기술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또한 입주자분들께서도 새 집에 들어오신 후 주기적인 환기를 통하여 집안의 공기질을 관리하시기 위한 노력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집을 더 건강하고 오래 지키는 방법.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